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신부전과 심장이식 치료를 하고 있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술이 우리 심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술을 마시면 심장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술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하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술자리에서 좀 보호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 진짜 술 마셔도 괜찮나,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을 알코올 플러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시아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에이시안 글로우 또는 알코올 글로우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 작용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독성을 빨리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효소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입니다. ALDH2라고 하는 이 효소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특정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이런 효소가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독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아인들 중에서 효소가 부족한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내가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알코올로 인한 독성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술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나타나는 빨간 신호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혈관의 기능을 더 저하시키고 혈관을 장기적으로는 또 수축시키는 효과,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과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고 알코올로 인한 독성 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술을 좀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의 심장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표현하는 거고, 의학적인 진단으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술을 마시는 건 이제 폭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심근병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보통 심장을 성인의 주먹만한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심실 사이즈가 5cm 내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알코올성 심근병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의 사이즈가 6cm에서 한 8cm 정도까지 이제 커지기도 합니다.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사이즈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커져 있기도 하지만 심장의 움직임이 떨어진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피를 제대로 순환을 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이런 심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금주를 하면 또 회복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상당히 만성적으로 음주를 오랫동안 하고 폭음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심근 섬유화가 이미 진행되고 흉터가 생겨서 금주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음의 기준은 얼마인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통상 하루에 한 50g 정도의 알코올, 소주 한 병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매일 5년 정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심근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탄올의 직접적인 심근 독성, 그것에 따른 이제 산화 스트레스나 그 중간 독성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심근 결합부의 손상,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 이런 영향들이 더 많을 것이니까 알코올성 심근병증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한 음주를 하는 사람의 심장은 별 변화는 없을 텐데, 과한 음주를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는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알코올성 심근병증이 나타나는 것이 음주를 오래 한 분들의 심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먹는 거랑 맥주를
많이 먹는 거랑 어떤 게 심장 건강에 더 나을까요? 사실 좀 딜레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독주를 먹고 빨리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술이 좀 약한 편이니까 약한 술로 이렇게 계속 앉아서 먹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심장의 피해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섭취한 총 알코올 양을 통해서 위험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의 양만 생각한다면 소주 한 병하고 맥주 4-5병 정도는 비슷한 피해를 결국 심장에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약한 술은 다른 첨가물이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술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좀 달달한 술도 많고요. 칼로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코올로 인한 영향 외에도 2차적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약한 술이 더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한 술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의 알코올이 짧은 시간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성 물질들이 중간에 계속 정체가 되게 될 거고, 그런 독성 반응들이 우리 몸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좀 적은 분들은 독한 술을 짧은 시간에 드시는 게 더 안 좋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소주도 제로가 나오고 맥주도 당을 많이 줄여서 라이트 버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제 밀키스 이런 거, 미에로알바 이런 것까지 다 제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로 음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냐와 아니다, 더 안 좋다, 차라리 당이 낫다, 이왕 먹을 거면 제로를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 차라리 당뇨가 걸리는 게 나을지, 건강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장내과 의사 측면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내 몸에 혈당을 올리는 효과는 고전적인 당이 포함이 된 음료가 더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내가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콜라를 정말 안 먹고는 못 산다 그러면 제로 콜라를 차라리 드시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인공 감미료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좀 바꿀 수는 있다는 얘기들은 연구 결과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한테는 근데 결국 그게 둘 다 어느 한쪽이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아직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는 맞아서 더 안 좋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에도 시럽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스테비아 같은. 제로 콜라가 뭐 발암 물질이다, 뭐 이런 이제 세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예인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술자리에서 쓰러진 사람이 발견했다, 위험한 상황인지 어떻게 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음을 한 이후에 그렇게 쓰러져서 발견이 됐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쓰러져 자는 건지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별하는 노하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 3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과 호흡과 순환을 MBC로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쓰러진 자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우선은 크게 불러서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면 조금 강한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약간 좀 꼬집거나 강하게 흔들어서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전혀 응답이 없다,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 밑에 검지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면 숨을 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어깨 들썩임 같은 이렇게 숨을 쉬는 징후가 전혀 없다면 이건 역시나 심각한 상황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맥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을 쓰러진 사람의 턱 아랫부분에 이렇게 목젖이 있는 부분에 옆부분에 이렇게 대보시면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서 검지와 세 번째 손가락으로 뼈 옆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만져보시면 역시나 또 맥박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맥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생체 징후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맥박이 뛰지 않는다, 불규칙하다, 굉장히 좀 약하게 뛰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심정지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얼굴색이 창백하다든지 식은땀을 좀 많이 흘리는 상황이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C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함께 보낸 분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보면은 술 마시는 사람 절대 운동 금지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네. 이 알코올을 땀으로 빼면은 빨리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혹시 술을 마시면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전날 아마 안주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약간 죄책감에 좀 만회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다음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땀을 쫙 빼서, 그러면 알코올이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좀 회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코올이 소변이 많이 나오고 탈수가 발생합니다. 근데 물을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땀을 막 흘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탈수가 더 심해질 테니까 심장 측면에서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순환하는 혈류량이 더 줄게 될 거고, 심장은 가뜩이나 이제 부담을 가지는데 거기다 운동을 하면서 교감신경 자극하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더 증가하면 우리 몸에 자칫하면 큰 부담이 가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술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충분한 이 독성이 해소가 안 됐을 때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좀 항진되어 있는 상태, 심장이 빨리 뛰고 과도하게 뛰고 또 혈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역시나 내 몸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심장 박동이 더욱 빨라지면서 또 때로는 부정맥이 촉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거죠.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불규칙한 맥박은 술을 드시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술을 마신 이후에 숙취가 남아있을 때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반사신경이 조금 둔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충분히 회복하고 물도 충분히 마신 이후에 운동을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술 먹은 직후에는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이 칼로리 자체는 다른 영양분보다는 단위당 칼로리는 훨씬 더 높은 물질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셨을 때 당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몸의 대사를 좀 왕성하게 만듭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더 강하게 뛰고 막 혈관도 확장시키고 이런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당도 더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당과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떨어진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급성 반응은 대사를 더 촉진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작용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 만성적으로 계속 술을 먹는 거는 결국은 당뇨병이라든지 당 대사 측면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음주와 관련된 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음주량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서 심장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술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키셔서 술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